자기 친아들인 줄도 모르고 30년을 짓밟았던 여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눈물이 아니라 절규를 질러버렸어요. 그냥 울음이 아니에요. 몸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울음이요. 내가 내 손으로 키우지도 못한 아들을 내 눈앞에 세워두고 20화 내내 발로 밟아온 거잖아요. 이 장면 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진짜로.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진짜 미친 포인트예요. 채화영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마대창 회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 두꺼운 뚜껑 뒤에서 차갑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강혁의 거짓말이 채화영을 삼키는 동안 채화영보다 더 큰 괴물이 그 위에 앉아 있었다는 걸 우리만 몰랐던 거죠. 오늘 이거 다 까발려 드릴게요. 준비되셨어요? 자, 이강혁 이 남자부터 제대로 해부해 봅시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생각해 봤어요?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얘는 거짓말을 생존 방식으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채화영이 낳은 아들을 영아원에 갖다 버리는 것까지는 막장 드라마에서 흔히 보던 패턴이잖아요. 그런데 이강혁이 한 짓이 뭐냐면 죽었다고 했어요. 그냥 죽었다고요. 아이를 버린 것도 모자라서 아이를 죽인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거의 소시오패스급 아닌가요?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자라나든 상관없어요. 채화영이 그 사실을 알고 아들을 찾아 나서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아이의 가능성 자체를 죽여버린 거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강혁은 그 거짓말로 채화영을 통제하려 했지만 결국 그 거짓말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그것도 30년이 지나서 자기 아들이 바로 옆에 서 있는 상황에서. 강백호가 금두꺼비를 가지고 있던 장면 기억하세요? 거기다 자몽 알레르기. 채화영이 준호와 백호 두 사람 모두 자몽을 못 먹는다는 걸 발견하는 장면에서 제 심박수가 진짜로 올라갔어요.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시청자들은 다 눈치채고 있었는데 채화영 본인은 가장 나중에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구도예요. 심장이 내려앉는 장면이 따로 있어요. 채화영이 이 하찮은 청년이라고 백호를 무시하던 그 눈빛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 역재생되는 거예요. 그때 그 표정들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친아들한테 한 짓이었다는 게 시청자들이 그 장면들을 떠올리며 느끼는 감각이 공포예요. 그냥 드라마 보다가 소름이 돋는 게 아니라 몸이 얼어붙는 느낌. 이 드라마에서 채화영이 묘한 지점이 있어요. 얘 분명히 빌런이거든요. 악행의 목록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AI 몽타주 조작에 유전자 검사 위조에 가짜 딸 행세까지. 드림그룹 하나 차지하겠다고 인생 통째로 사기를 친 여자예요. 근데 왜 이 여자가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 시청자들이 그냥 욕만 하고 끝낼 수가 없냐면요. 이강혁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는 그 장면에서 채화영의 몸 전체가 다르게 흔들려요. 평소에 채화영은 어때요? 눈도 거의 안 깜빡이고 목소리도 조율된 칼날처럼 날카롭고 감정을 철저하게 통제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는 손도 떨리고 목소리도 갈라지고 눈물도 닦을 겨를도 없이 그냥 흘러내려요. 그게 연기를 잘하는 거겠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뭔지 잠깐만 생각해봐요. 30년 전에 아이를 잃었다고 믿었어요. 사랑했던 남자한테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비극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슬픔과 분노가 어떤 식으로 뒤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에너지가 드림그룹 장악이라는 집착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이 자기 발밑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단순히 엄마 마음이 깨어났다는 심파가 아니에요. 채화영이 그 순간에 직면하는 건 자신의 악행 전체거든요. 드림그룹 차지하려고 백호를 짓밟은 게 자기 친아들한테 한 짓이 된 순간이에요. 이강혁에 대한 분노 이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공포가 먼저 왔을 거예요. 눈 뒤집히는 공포. 내가 뭘 한 거지? 하는. 그 충격이 얼굴에서 읽혀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이 여자를 그냥 시원하게 욕하고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하거든요. 이 빌런이 그냥 나쁜 사람이기만 하면 편한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자, 이제 진짜 얘기해봐요. 채화영이 빌런이라고 생각했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30회 들어서 드러나는 진실이 뭐냐면 채화영 위에 마대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대창 회장이 채화영을 대표직에 앉혔잖아요. 시청자들이 그게 왜인지 궁금했을 거예요. 채화영한테 이용당하는 건가? 아니면 뭔가 노리는 건가? 그냥 이용하려는 건가? 정답은 덫이었어요. 마 회장은 처음부터 채화영이 가짜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AI 몽타주 조작이고 유전자 검사 위조고 다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잡지 않았어요. 왜냐면 채화영이 빼돌린 비자금을 완벽하게 회수하고 한 번에 매장하려면 채화영이 더 깊이 들어와야 했으니까요. 이 사람의 계산이 소름 돋는 게 도덕적 분노가 없어요. 감히 나한테 사기를 쳐? 가 아니라 좋아, 그럼 내가 쓸 만큼 다 써. 내가 회수할 때까지. 가 이 사람의 논리거든요. 죄는 언제든 물을 수 있지만 돈은 묻어버리면 못 찾는다는 그 마인드, 이건 거의 냉혈한을 넘어 시스템 수준의 악함이에요. 근데 여기서 완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게 뭔지 알아요? 30년 전에 친구 최명철의 건물에 불을 질렀어요. 친구의 재산과 호텔 부지를 빼앗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화재로 최명철이 죽었어요. 그 친구의 손자가 강백호, 즉 최아준이라는 사실을 마 회장 본인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죽인 친구의 손자가 자기 회사에 들어와서 자기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가 맞아떨어지는 방식이 너무 잔인해서 막장 드라마의 쾌감을 넘어서 진짜 섬뜩함의 영역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도 마 회장은 최명철이 손주를 나한테 돌려보내는구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인 친구의 손자 앞에서. 이게 이중인격을 넘어서 무결한 자기기만이에요. 이 수준의 빌런은 오히려 너무 무서워서 욕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치가 떨리는 거죠. 이 사람이 처음 등장했을 때 어떤 인물이었어요? 하찮은 청년. 드림그룹에 별 볼 일 없이 들어온 인물. 채화영한테 발발피고 무시당하고 이강혁한테 위협당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들고 있던 금두꺼비 하나, 자몽 알레르기 하나가 이 드라마의 모든 출생 미스터리를 풀어버리는 열쇠였어요. 근데 백호 본인은 몰라요. 자기가 누구인지. 이게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가슴 아픈 포인트예요. 주인공이 자기 정체성을 모른다는 게 단순히 나는 사실 재벌 2세였다. 왜 신데렐라 서사가 아니거든요. 백호가 할아버지라고 알고 있던 최명철은 사실 방화살인으로 억울하게 죽었고, 자기를 버린 이강혁은 평생 거짓말로 자기 존재를 지웠고, 자기를 짓밟은 채화영은 사실 친어머니예요. 이 구도에서 백호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게 오히려 신기한 수준이에요. 근데 그게 이 인물의 힘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버텨온 거예요. 강준호가 나중에 친부가 이강혁이라는 사실을 알고 흑화하는 장면이 있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이 그 충격에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강준호가 흑화하면서도 마대창 회장의 방화살인 증거를 찾아내 오장미와 강백호에게 넘기는 선택을 한다는 게 이 인물이 완전히 빌런으로 가지 않는다는 신호예요. 아직 사람이에요. 자, 이제 제일 시원한 장면 얘기해봐요. 채화영이 드림호텔 대표 복귀 기념 언론 인터뷰하고 홈쇼핑 투자 방송 진행하는 거 기억하죠? 얼마나 기고만장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웃고 있는 채화영 얼굴 보면서 시청자들이 얼마나 속 터졌을지. 그 순간에 투하된 핵폭탄이요. 채화영이 가짜 인도 알리 회장 사실은 정숙희 앞에서 무릎 꿇고 발을 씻기던 사진이랑 이강혁과의 알리바이를 조작한 대포폰 녹음 파일이 전국으로 생방송됩니다. 오장미와 마대창 회장이 손을 잡았다는 것도 반전이지만 그 폭로의 타이밍이 채화영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려는 순간을 노렸다는 게 이거 거의 외가적 처형 수준의 시나리오예요. 가장 높이 올라가 있을 때 가장 크게 추락하는 것. 이걸 설계한 마 회장의 손이 떨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거기다 정숙희가 직접 현장에 들이닥쳐서 카메라 앞에서 채화영의 뺨을 갈기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통쾌하냐면요. 정숙희가 채화영한테 당해온 게 뭔지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버지한테 이 여자가 내 딸이라는 거짓말 때문에 유령 취급당하고 정신이 나간 것처럼 처리되고 존재 자체가 부정당해왔잖아요. 그 정숙희가 카메라 앞에서 전국이 보는 앞에서 직접 돌려받는 거예요.
그 뺨 한 대의 무게가 남달라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존재 회복이거든요. 잠깐 지금 이 시점에서 채화영 때문에 혈압 오르셨다 하시는 분, 마대창 때문에 속에서 뭔가 타는 느낌이다 하시는 분. 일단 구독 누르고 같이 욕합시다. 진심이에요. 이 드라마 혼자 보면 안 돼요. 같이 봐야 해요. 왜냐면 뒤에 복수전이 진짜 시작거든요. 마대창 수갑 차는 거, 채화영 교통사고, 강백호가 진실을 알게 되는 그 장면들 다음 화 혼자보다 놓치면 진짜 억울해요. 구독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하고 같이 갑시다. 강백호가 들고 있던 금두꺼비 있잖아요. 이게 그냥 소품이 아니에요. 최명철이 살아생전 마대창 회장한테 받은 물건이거든요. 그게 최아준, 즉 강백호한테 전해진 거예요. 30년 전 살인마가 건넨 물건이 피해자의 손자 손에서 살인마 앞에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고발장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마대창 회장이 그 금두꺼비를 보는 순간 뭔가 느꼈을 거예요. 그 금두꺼비가 결국 자기 몰락의 증거로 연결된다는 걸 운명처럼. 자, 이걸 기반으로 뇌피셜 3가지 가볼게요. 강백호가 지금까지 버텨온 건 자기 정체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알아요. 자기가 채화영의 아들이고 최명철의 손자이고 마대창한테 할아버지를 잃었다는 걸. 그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인 백호가 어떻게 변할지가 진짜 변수예요. 지금까지 피해자 포지션에서 버텨온 캐릭터가 가해자들의 신상을 완벽하게 파악한 순간부터 공격 포지션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흑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정적 복수보다 냉혹한 법적 복수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울면서 소리치는 복수가 아니라 조용히 모든 증거를 모아서 법정에 올리는 복수. 마대창이 30년 동안 법망을 피해온 방화살인을 피해자의 손자가 직접 끄집어내는 그림. 소름 돋는 포인트는요. 마대창이 백호한테 친절한 어른 코스프레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 친절함의 정체가 자기가 죽인 친구의 손자에 대한 죄책감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순수한 이용 가치를 받거나 어느 쪽이든 백호가 진실을 알고 돌아서는 그 순간 마 회장의 표정이 진짜 볼만할 거예요. 강준호가 친부가 이강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요. 이강혁의 과거가 이게 전부일까요? 이강혁은 채화영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가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20년 넘게 거짓말과 비밀을 품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또 다른 숨겨진 관계나 또 다른 피해자가 등장할 여지가 아직 닫히지 않았어요. 특히 강준호가 흑화하는 과정에서 이강혁의 과거를 파헤치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과 연결될 수 있어요. 이 드라마가 출생의 비밀을 한 번 터뜨렸으니 2번 터뜨리지 말란 법 없잖아요. 마대창 회장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딸 정숙희가 돌아왔지만 마 회장의 과거 사업 파트너들이나 피해자들 중에서 아직 등장 안 한 인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30년 전 방화 사건을 알고 있는 목격자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가능성이요. 마대창이 30년 전에 한 짓이 방화예요. 불을 질러서 친구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지금 드라마 후반부에서 채화영과 이강혁이 교통사고로 불타오르는 차 안에 있는 장면이 나와요. 불이 계속 나와요, 이 드라마에서.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방화살인마 마대창의 결말이 어떤 형태로든 불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직접적인 화재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질렀던 불의 증거가 자기를 태우는 방식으로요. 드라마 초반에 금두꺼비 소품을 배치한 것처럼 불이라는 모티프도 의도적으로 반복됐을 거예요. 30회에서 마 회장이 수갑을 차고 끌려 내려오는 장면에서 배경에 어떤 장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멸하는 빌런의 패턴에서 가장 극적인 건 자기가 깔아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거잖아요. 마대창이 드림그룹 지키려고 판 함정들이 강백호와 오장미의 폭로와 맞물리면서 마 회장 본인을 삼키는 구도, 이게 완성되는 그림이 진짜 기대돼요. 과연 강백호가 이 지옥에서 온전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악인들은 수갑을 찾고 비밀은 다 까발려졌어요. 그런데 백호한테 남은 게 뭔지 생각해봐요.
친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불타는 차 안에 있고 친아버지는 그 옆에 있고 할아버지처럼 여겼던 최명철은 이미 30년 전에 살해당했어요. 복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백호에게 돌아오는 것들이 있냐는 거예요. 드라마는 끝나지만 이 인물에게 행복한 결말이 뭔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채화영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눈물로 아들한테 용서를 빈다면 여러분이라면 용서하시겠어요? 아니면 당신이 낳은 것과 버린 것은 다르다고 선을 딱 그으시겠어요? 댓글에 써주세요. 진짜 의견 궁금해요. 채화영 용서하는 팀 vs 절대 안 된다는 팀. 지금 전쟁 예고합니다. 저는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 드라마가 저한테도 그 답을 안 줬거든요. 그게 이 드라마가 제대로 된 드라마라는 증거 아닐까요? 다음 화 휴지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역대급이 올 겁니다.